자, 교재는 245페이지. 자, 수사상의 증거 보존과 증인 신문입니다. 자, 먼저 1번 수사상의 증거 보존. 자, 의의부터 볼게요. 자, 증거 조사는 공판장에서 수소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단 끊고. 자, 공판기일에서의 증거 조사가 있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이 증거 사용의 방법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유일한 목격자가 뭐 암에 걸렸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그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면 여기 증거물이라든지 감정 대상의 멸실, 훼손 된다든지 그쵸?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CCTV 영상 녹화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보존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 영상 기록물들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보시게 되면 특히 이 검사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근데 검사에게는 그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자, 공판 절차 개시하기 전에 미리 판사 힘을 빌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 증거를 수집,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다? 원래는 피고인,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긴 한데 검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문 가서 볼게요. 조문 중요합니다. 1번 체크하시고. 자, 184조 1항이죠. 자, 누구한테 인정되나요? 청구권자가 검사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밑줄 그시고 자,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럴 때에는 자, 빨간색을 드시고 제1의 공판기일 전이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1의 공판기일 전이다. 밑에 CF 나와 있죠. 판결 선고 전 하면 틀리고 공소 제기 전 하면 틀려요. 모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제1의 공판기일 전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색깔 칠할게요. 이 부분 색깔 칠한다. 아주 중요하다. 됐어요? 자, 다음. 자, 판사에게 요 판사가 수임 판사입니다. 수임 판사.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밑줄 쫙 끄시고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요거 색깔 칠하세요. 요거는 이 색깔로 칠할게요. 자, 이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다 CF 하시고 피의자 신문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 피의자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은 검사라든지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에게 이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다는 거 봐두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자, 조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청구권자 받으셔야 돼요. 검사 외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 유일한 목격자가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증거물이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 있다든지 그랬을 때 판사에게 쫓아가서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자, 밑에 필요성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이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1의 공판기일 전이다. 밑줄 쫙 끄시고 자, 공판기일 전이라면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 공판기일 전이라 그랬어요. 공판기일 전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공판기일 이후에 진행되는 항소심 밑줄 X 파기환송 후 절차 밑줄 그시고 X 재심 사건 나와 있죠. 전부 다 이것은 1심 공판기일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 보존 절차가 안 된다. 됐어요? 받으시고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세 번째 올라와 있죠? 다시 한번 재심 밑줄 그시고 X 안 된다. 시험 출제 잘 돼요. 잘 되니까 색깔 칠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절차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어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다. 옆에 거 그냥 놔두시고, 그쵸? 요 네 사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분명히 피고인, 피의자라 그랬어요. 피고인, 피의자. 근데 이 형사 입건도 되기 전에는 밑줄 쫙 끄시고 X. 형사 입건이 되기 전이라면 피고인, 피의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따라서 형사 입건이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가 없다. 청구권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짜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피의자 신문 해달라고 피고인 신문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 여기서 피의자 신문 밑줄 그시고 X 이거 해당하는 사항을 보존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됐어요? 출제 잘 돼요. 자, 다음. 자, 증거 보존은 자 밑에 조문 가보시게 되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이걸 누구라 그랬어요? 수임 판사에게 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신청하는 것이지 수소법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밑에 건 됐고 그 다음에 청구 방식 볼게요. 자, 이거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출제 잘 돼요. 자, 이 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서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한다. 출제 잘 된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하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술 들어가면 틀려요. 오로지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요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1번 했잖아요. 그쵸?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에 하는 다랬습니다. 2번 체크, 3번 체크. 2번 말씀드렸죠. 피의자 신문 밑줄 X, 피고인 신문 밑줄 X. 이거는 아니다. 그쵸? 자, 중요한 것이 요 3번인데 자, 공동 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신문하는 것도 허용된다. 왜? 증인신문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쵸?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밑에 판에 나와 있죠? 판례 별표 쳐보시고 그래서 밑에 판례 보면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여기 공동 피고인을 증인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잘 돼요. 받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수사 단계에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 신문 조서는 그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이 공동 피고인을 증인 신문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받으시고요. 자, 다음. 자, 청구에 대한 결정 볼게요. 자, 판사가 청구가 적법하네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 결정 없이 바로 증거 보존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 기각 결정을 때리지요. 때리는데 중요한 것이 요 사항 체크하시고 출제 잘 됩니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부분 색깔 칠할 거예요. 색깔 칠한다. 아주 중요하다. 3일 이내에 항고할 수가 있다. 항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다 수임 판사의 재판은 판사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불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불복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유일한 예외입니다. 유일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조문이다. 요 조문.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불복할 수 없다가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요 증거 보존 관련돼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증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사보다는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증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다 라는 거죠. 근데 이 피고인, 피의자가 신청한 이 증거 보존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야?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 그치? 따라서 이것마저도 불복할 수 없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마다 불복을 하게끔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피고인, 피의자가 이 수임 판사의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증거 보존 절차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무지무지 잘 나와요. 꼭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판사 권한을 보게 되면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재판장과 똑같은 권한을 줍니다. 동의를 믿을 것이고, 따라서 그 판사는 소환, 구인을 할 수가 있고 압수, 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증거보존 절차에서 판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검사나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건 밑줄 짤 것이고, 자 밑에 조문 나와 있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가 있고, 자 그 시일과 장소는 그 전항 규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됩니다. 미리 통지. 통지라는 것이 뭐죠? 통지라는 것이 적지 말고 일종의 초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대장. 초대장 역할을 한다. 우리 이거 할 텐데 당신들에게 나오려면 나오세요. 참여하려면 참여하세요. 이렇게 미리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끊고 초대장 이거 밑을 한번 꺼볼게요. 그래서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초대장이 뭔지 알죠?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에 결혼식이 열리는데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쭉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을 때에는 그랬네요. 자, 여기서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갈아닫고 빨간색으로 동의 말고 별다른 이의 없이에다 색깔 칠하시고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판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밑에 판례 가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는 미리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통지를 하지 아니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쵸?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였다면 여기 이의 신청에다가 세모치 한번 쳐볼게요. 이의 신청을 하였다. 외권 이의 신청 안 했죠? 외권 이의 신청 안 했는데 여기는 이의 신청했어요. 그랬다면 이것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증인이 가로 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 가로 닫고 하여 다시 그 증거 능력이 취득된다고도 볼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색깔 칠해볼까요? 여기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 색깔 칠하시고, 밑에 거는 이의 신청했다는 부분 색깔 칠하시고. 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했을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이의 신청을 했다면 증거능력이 없고요. 또다시 증거능력이 취득된다고도 볼 수가 없다. 비교 잘하세요. 두 가지 비교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 판례가 상반되는 판례다. 됐죠? 다음 페이지. 자, 보관 봅니다. 자, 누가 보관할까? 그 판사가 소속한 이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증거 보존 절차에 의해서 압수한 물건 작성한 조서는
조서는 지체 없이 그 다음 페이지랑 제가 비교하기 때문에 이거 적어드리는 거예요.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아니 피고인 피의자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그 증거 조사를 해서 증거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검사한테 갖다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자, 그 밑에 조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빨간색으로 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동그라미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가 있다. 받으시고요. 열람 등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증인신문하고 좀 달라요. 자, 요때 자, 빨간색으로 여기 판사에다 색깔 칠하시고 자, 밑에 CF 나와 있죠. 법원의 허가하면 틀려요. 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수임판사입니다. 수임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로 바꿔서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임판사가 이 증거보존 절차에 의해서 이 조서를 작성한 것은 법원 법관의 조서이기 때문에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밑줄 그시고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조서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니라 이 증인신문 조서라는 것이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또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 요건 미실보세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라면 반대 신문 세모 쳐보시고 이때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은 뭐다?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요? 그 증인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래서 색깔 칠하세요. 여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반대 신문을 기재한 것은 피의자 진술 기질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증인신문 갑니다. 자, 이건 뭐죠? 참고인이네요. 참고인이 출석 진술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참고인이 어떤 참고인인가 하면 밑에 조문 나와 있죠? 그쵸? 자,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된 사실을 안다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석 진술을 거부해요. 왜요? 자, 이 참고인이란 사람은 이 참고인 조사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은 출석 의무가 없어요. 출석 의무가 없고 진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그랬을 때 이 참고인이라는 사람은 증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돼. 그쵸? 근데 그때 나가서 증인 선서하고 뭐 증인 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자, 검사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판사가 야를 불러요. 이 참고인을 불러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강제 처분을 증인신문 절차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참고인이란 사람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인데 이 자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 출석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에게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에게 판사에게 청구해서 이 사람을 좀 불러다가 증인신문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탁하게 되면 판사가 야를 불러서 증인신문 조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검사에게 갖다 주게 되면 검사가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릴 때 검사가 그 서류를 그때 공판법정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100% 증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뭐다? 취지를 보시게 되면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가 있어서 인정된 제도가 바로 증인신문 제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조문 가볼게요.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출석이라든지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입니다. 검사밖에 없어요.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은 앞에 거랑 똑같죠? 판사에게 수임 판사입니다.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색깔 칠하시고. 똑같죠? 1회 공판기일 전이다. 그쵸? 1심 판결 선고 전 하면 틀리고요. 공소 제기 전 하면 틀려요. 그리고 청구권자가 누구밖에 없다? 검사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출석 거부, 진술 거부밖에 없죠. 출석 거부, 진술 거부밖에 없어요. 그치? 밑에 보시게 되면 CF 나와있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조문이요. 더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이 법조문에 없어요. 없어. 이 색깔 칠해. 특히 요걸 색깔 칠해. 요거를 색깔 칠한다. 이것이 예전 법엔 있었어요. 국법엔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삭제됐어요.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지? 여기 진술 번복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집 가보게 되면 요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올라가서 보시면요. 다시 한번 사유, 출석 거부, 진술 거부. 진술 번복의 염려는 없다. 청구권자는 검사밖에 안 된다. 네, 됐네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증인신문 청구를 하려면 피의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이 피의 사실 같은 경우에는 내심 밑줄 그시고 X. 내심으로만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죠. 밑에 가보시게 되면 고소, 고발, 자수라든지 범죄 인지 등 수사의 대상을 삼고 있음을 빨간색으로 외부적으로 표현했을 때 안에서 존재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내심만 갖고서는 안 된다. 숙제된 적이 있었고요. 자, 1회 공판기일 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공판기일 전 1번 체크하시고 공판기일 전이라면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는 것도 앞에 거랑 똑같네요. 자, 다음 페이지. 청구권자는 검사만 동그라미 쳐보시고 1번 체크하시고 출제 잘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사유 똑같죠? 빨간색으로 서면 똑같고 구술하면 틀려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증인신문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 결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체크하세요. 부적법하다고 했을 때 불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할 수가 없다. 앞에서 배웠던 뭐죠? 수사상 증거보전 같은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복이 안 돼요. 검사가 불복할 수 없어요. 그 검사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해서 기각결정 내릴 때 검사는 여기에 불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 색깔 칠해요. 불복이 안 된다. 출제가 무지무지 잘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동일한 권한이 있다는 건 똑같죠? 자, 그 다음 참여권 보장된다. 이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때에는 이들에게 통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여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요 각주 한번 볼게요. 각주도 체크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조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밑에 보시면 요 출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증인신문의 요건은 안 된다. 이런 말이. 그냥 참여의 기회만 주면 된다. 그랬고 따라서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참여 없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요 참여 없이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제된 적 있어요. 있기 때문에 좀 봐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자, 밑에 보시면 통지 나와 있고, 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을 때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이거는 애당초 참여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것이고, 그치? 이건 통지했는데,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통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통지를 받았는데, 초대장을 줬는데, 바꿔서도 안 나온 거야. 그랬을 때는 참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참여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애당초 통지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판례에 나와 있죠? 자, 그에게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게 보기 어렵대요. 그런 사정이 없었대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은, 그쵸? 이것은 마지막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진술번복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옛날 법조문이기 때문에 옛날 구형석법 하에서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색깔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외과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잘 나오죠? 6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증인신문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밑줄 그시고 검사입니다. 검사 동그라미 쳐보시고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왜요? 검사가 해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검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서류에 열람 등사가 안 돼요. 각주 체크하시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열람 등사 가능하지만 지금 공소제기 전이기 때문에 열람 등사가 안 된다. 이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색깔 칠할게요. 안 된다. 그리고 검사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역시 법관의 조서이기 때문에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도표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증거 보존하고 증인신문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한다는 것은 똑같고요. 그리고 수임 판사나 재판장은 동일한 권한이라는 것 똑같고요. 서면으로 서유를 소명하는 것 똑같고요. 법관의 조서이기 때문에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 참여권이 인정된다는 점, 요 5가지는 똑같아요. 차이점 볼까요? 일단 요건이 다르죠. 요건이 다르다. 그 다음에 청구권자 다르죠. 청구권자 요 4사람인데 증인신문은 검사밖에 없고 내용도 달라요. 그 다음에 작성된 조서는 앞에 것은 법원이 보관하지만 뒤에 것은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자, 다음 열람 등사건 문제인데 증거 보존은 인정되지만 그 다음에 증인신문은 인정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불복 절차죠. 불복 절차. 앞에 것은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뒤에 것은 검사가 불복하지 못한다.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